안녕하세요. 간세포암의 표준 치료가 1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암과 달리 간 기능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위암이나 대장암을 치료할 때는 위나 대장의 기능은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암을 잘 치료할 수 있다면 그 약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간세포암은 80에서 90%의 환자들이 B형 간염, C형 간염에서 간경화로 그 다음 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세포암 치료제는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암을 잘 잡으면서 동시에 간 기능은 떨어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독성이 약해 삶의 질은 유지할 수 있으면서 효과는 좋아야 합니다. 아바스틴은 베바시주맙이라고 하는데요. 리보세라닙과 같은 혈관 생성 억제제입니다. 다른 점은 정맥 주사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아바스틴의 기능은 암 혈관 생성을 억제해서 암이 먹고 살 수 있는 영양분이 못 가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면역항암 치료 시대에는 아바스틴이 면역을 붙돋는 부스팅 역할로 더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도 면역항암제 캄레리주맙과 병용요법 인상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바스틴도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게 암세포의 투명망토를 벗겨내는 역할을 면역항암제와 함께 담당합니다. 소라페닙, 넥사반은 경구로 약을 복용합니다. 그에 반해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요법은 주사제입니다. 그런데 3주에 한 번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약 한 달에 한 번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죠. 기존 표적 치료제는 1일 1에서 2회 경구 복용해야 하는데 티센트릭, 아바스틴은 3주에 한 번 주사 맞으면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더 편할지 모르겠으나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사를 투여하는 시간은 3에서 4시간으로 같다고 하네요. 그러나 세 번째 사이클부터는 각각 30분씩 맞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30분 30분씩 3주에 딱 한 번 1시간만 시간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소라페닙 투여구는 3.6개월부터 삶의 질이 떨어졌는데요.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 투여구는 11.2개월까지 삶의 질이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1년간 유지가 된 것이죠. 여러가지 부분에서 소라페닙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간세포암 1차 치료제로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요법이 허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면역항암제 티센트릭과 병용요법에서 효능을 보인 아바스틴은 최근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바스틴은 로슈의 표적 치료제죠. 수이백인데요. 2018년 1등이었던 길리어드의 비리어드를 제치고 2019년 아바스틴이 1등으로 올라왔네요. 3위 리피토는 화이자의 것이고요. 그리고 VEGF 억제제는 암 항원을 발견해 T세포에 전달하는 수지상세포의 활성화를 돕는다고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은 굉장히 여러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도 비슷한 효능들을 보여왔던 걸 보면 이해가 가죠. 아바스틴은 특허 만료가 임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도 한창 준비 중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온베브 지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령제약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까 아바스틴은 2019년에 수입액 1위였죠. 국내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항암제였던 겁니다. 그걸 보령제약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아바스틴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삼성바이오에피스로부터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인 온베브 지주에 대한 국내 판권을 사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수입액 1위였던 아바스틴의 매출이 보령제약과 나눠 가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가 가격이 더 싸니까 말이죠. 시장을 나눠 갖게 됩니다. 아바스틴은 로슈의 신약이었는데요. 소개하길 블록버스터 항암제라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매출을 자랑하는 표적 항암제였죠. 미국 특허는 2019년에 만료가 되었고 유럽은 2022년 만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바스틴은 이제 방어막이 사라진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2021년에도 아바스틴은 병용요법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간암치료제로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이 소라페닙 대비 효능이 뛰어남을 입증했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글로벌 제약사 로슈는 아바스틴의 특허가 2019년에 만료가 되는 걸 알면서도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분명 바이오시밀러들이 물밀듯이 출시될 텐데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곧 만료된다고 글로벌 제약사는 자사의 신약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추측해보건대 티센트릭도 로슈가 개발한 것이니까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가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때 티센트릭의 매출도 같이 증대되는 걸 생각한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아바스틴의 2020년도 국내 매출은 118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 글로벌 시장에서는 무려 8조 8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하죠? 아바스틴은 리보세라닙과 같은 작용 기전의 약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굉장한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 냄새를 맡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안 할 리가 없겠죠. 곧장 개발해서
보령 제약을 통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요법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면요, MOS가 19.2개월이고 소라펜이 13.4개월로 약 6개월이나 차이가 납니다. 딱 봐도 2-3개월 차이가 아니라 6개월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암 1차 치료제인데요, 그동안 소라페닙과 렘바티닙 등 1차 치료제들 중에서 가장 최장기간의 OS를 보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에자이가 개발한 렘바티닙, 렘비마도 PFS를 개선하긴 했지만 OS를 개선하지는 못해서 소라페닙을 대체할 표준 치료제로 권고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10년 만에 소라페닙을 뛰어넘는 약이 나온 겁니다.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병용요법이죠. 로슈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런 결과가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테지만 앞으로 아바스틴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여러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소라페닙을 뛰어넘는 결과를 도출하다 보니까 아스코에서는 진행성 간세포 암의 1차 치료 옵션으로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을 권고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건데요, 간암에서는 2005년 소라페닙이 승인받은 이후 치료 약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힘든 상황이었죠. 2005년 소라페닙이 허가를 받기 2년 전 아바스틴은 미래 항암제로 데뷔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입니다. 아스코에서 임상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게 된 건데요,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게서 OS가 5개월 연장된 것을 확인하는 임상시험 결과였습니다. 아바스틴과 리보세라닙의 다른 점은 이건데요, 같은 혈관신생 억제제라고 하더라도 아바스틴은 VEGF를 차단하고요, 리보세라닙은 VEGFR2를 차단합니다. 놀라운 건 아바스틴, 베바시주맙도 나무위키 문서가 있습니다. 아바스틴은 정말 오랜 기간 여러 저응증에 확대되어 왔는데요, 놀랍게도 뇌종양도 있습니다. 밑에 교모세포 정도 적혀 있죠. 이뮤노믹이 개발하고 있는 적응증이죠. 그리고 일단 덩어리지는 암치고 혈관 형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보니 아바스틴의 적응증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형암은 혈관 신생 억제제가 잘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도 여러 적응증에 뛰어난 효능을 보여왔던 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요, 100mg이 몇십만원대인데 한 번 항암 치료에 300에서 600mg을 맞아야 하니까 몇백만원이 나가는 것이죠. 고형암에서 혈관 신생이 많고 효능이 좋다 보니까 아바스틴을 소개하길 고형암 블록버스터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아바스틴의 작용 기전을 설명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암 종양이 있는데요, VEGF라는 것을 분비하면서 혈관 신생을 유도합니다. 그걸 아바스틴이 붙잡고 막아내죠. 그런데 문제는 아바스틴은 VEGF-A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입니다. 암세포가 가만 보니까 VEGF-A는 누군가 막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VEGF B, C, D까지 분비합니다. 그러면 아바스틴은 무력화됩니다. 왜냐하면 아바스틴은 VEGF-A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B, C, D를 막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2005년 소라페닙이 간세포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습니다. 이후 렘바티닙이 등장하는데 PFS 개선을 입증하지만 OS를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이 소라페닙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1차 옵션으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수입의 1위는 아바스틴이 비리어드를 제치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아바스틴은 VEGF-A를 타겟하는데요, 리보세라닙은 VEGFR2를 타겟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